안녕하세요. 팜프람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집 매물 내놨습니다. 이게 또 빨리 팔렸다라는 또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대통령이 부동산 이 정상화 의지, 이 자가집까지 내놓으면서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이 대통령들의 부동산 공약과 맞물려서 자가의 집까지 내놨던 적은 없었죠. 그만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집이 이제 1998년도에 샀던 집이고요.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고 밝히면서 일단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묻어 있는 애착 있는 집인데 이렇게 팔게 된 것. 결국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동산 정상화의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샘플로서는 대통령의 어떤 자가를 파는 것 자체가 시장에 굉장한 어떤 이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었었는데 팔게 되니까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또 SNS 글을 남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더 이상 이 매물 증가 현상은 보합선 혹은 눈치 보는 관망세, 그리고 뭔가 어느 정도 좀 스탑된 느낌에서 벗어나서 정말 3월 맞이하면서 이제 다음 주 되면 내일이 3월 1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매물 자체가 본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 높다. 대통령 자체가 지금 최전방에 서서 확실하게 부동산 집값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워딩도 던졌었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의 왜곡된 가치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전반적인 한국 경제의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에서 출발한 부동산 개혁이 그냥 이전의 공약대로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웬걸 이건 금융시장에 확실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자가 매도는 앞으로 강남 다주택자들의 매물출의 속도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파급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지도자가 뭔가 자신의 의지를 액션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도 좀 엿보이고 있고요.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거주하면서 오랜 동안 1주택 보유하신 분들 외에 비거주용 1주택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자기는 전세 살면서 가장 노른자 입지에 아파트를 딱 사놓고 세를 주는 거죠. 그리고 꾹 눌러놓고 있다가 시세 차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팔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들어온 게 어찌 보면 건전한 의미에서는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것저것 다 고려해 가면서 극대화될 수 있는 수익을 뭔가 좀 엿보고 있었던 것도 투기적 면이 좀 없지 않아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도 상당 부분 좀 진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정책적 이 드라이브가 형식적 차원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융시장에서도 5,000p, 6,000p 분명한 이 목표치를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이제 거의 그냥 한 달 만에 다 허들을 넘어가면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집값 정상화라는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인가? 2015년, 10년 전에 이 집값 수순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정점을 찍고 있는 아파트 값이 살짝 내려가는 것으로 그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확실한 성과는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집값에 대한 체감도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됐겠다. 끄덕끄덕 수긍하는 어떤 수익까지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이제 아마 밀어붙일 가능성 높겠고요. 자, 이런 대통령의 확실한 이 의지와 액션이 나오면서 서울 매물 현황이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넘버링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죠. 26일 7만 건, 27일 7만 1000건, 28일 7만 2000건. 이렇게 매일매일 넘버링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만큼 급해졌다는 얘기예요. 요거 일주일 지나면 이제 8만 건 됩니다. 8만 건에서 다다음 주로 또 넘어가면 9만 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물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물만 쏟아져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매물의 가격 태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물 가격 수위를 확실하게 낮출 때 공급의 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가격만 적전선으로 좀 내려와 준다면 굳이 신규 택지 지정해서 또 건설사 비용 들어가면서 억지로 수도권 또 뭐 일정 정도의 스페이스 공간이 없는 서울에서 그냥 쥐어짜듯 하는 그런 공급, 형식적 공급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구축 시장에 쫙 깔려있는 매물로도 얼마든지 서울에 필요한 공급량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본격적인 이제 댐 수문 방류하면서 매물 출회가 됩니다. 자, 동시에 시작될 나이아가라 폭포식 가격 하락, 그러니까 매물 출회와 동시에 가격 하락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찌 보면 신의 한 수죠. 결국 무리하게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충분한 공급량이 있는 서울의 그 매물량,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출회가 되기 시작하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물 자체가 많다라는 얘기는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얘기고 그 선택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영순위, 가격 아닙니까? 가격이 일정 정도 내려와 줘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건데 이전에는 뭐 매물 나오면 뭐합니까? 가격은 뭐 최정점에 딱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를 사주질 못하고 다주택자들, 현금 부자라고 말하죠. 일단 현금 부자라는 얘기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일 수도 있지만 현금을 그만큼 많이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많은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요 보증금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뭐 5채, 6채 보증금만 합쳐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마용동에 있는 아파트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연장 뭐 얼마든지 해줬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워딩에서조차 대출, 특별히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확실하게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대통령. 결국 자기 집도 판다는 건 확실한 성과 없이 부동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강한 시그널이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시그널이고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 자체가 시장에 굉장한 어떤 변화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 높겠고요. 이렇게 워딩, 구두 개입 하나로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은 특별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의존한 그렇잖아요. 기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기대 심리 위에 세워진 호가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책 결정권자,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아가면서 확실하게 집값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구두 개입은 그동안 왜곡됐던 이 기대 심리를 확실하게 리세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도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충분히 감지가 될 겁니다. 버티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버티면 버틸수록 부러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긴장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80% 정도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요거 절반으로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도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 지금 보유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행
보유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5%, 최대 5%까지 적용이 돼요. 3주택자 같은 경우. 자, 여기서 지금 뭐 1, 2%만 살짝 플러스 알파 올려도 지금 5, 6%에서 7%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극한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왜 무서운가? 늘 이게 스윙입니다, 스윙. 예. 한번 딱 때려서 그냥 보내면 다시 내년이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내가 내야 할 세금 부담액이 커져간다면 그만큼 이제 자기가 세금으로 때려맞는 이 누적 필요도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치더라도 세금이 이걸 깎아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익률에 가장 목맬 수밖에 없는 또 부동산 투자자들 아닙니까? 이 투자가 좀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투기성으로 많이 흘러버린 건데 두 손 털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강남구 아파트, 음마 아파트 이런 그림 전혀 없었습니다. 38억에서 지금 40억 가느냐 아니면 50억 가느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1억 이상 떨어진다는 거는 음마 아파트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월 13일 거래입니다. 그리고 1억 1천만 원, 2%가량 하락. 1억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건 무슨 하락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마 아파트는 웬만해서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져도 1, 2천만 원 떨어졌지 1억 이상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시그널입니다. 대치동 하면 또 다른 어떤 강남구 아파트 떨어져도 여기는 이제 학원가와 또 이게 학세권이 딱 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부동산 시세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완벽한 불장이고 불패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억 단위 단위로 지금 떨어진 것 자체가 음마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강남 아파트의 어떤 풍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상당한 어떤 가격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재건축 분담금도 물려있죠. 1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한간에 20억이 나올 수도 있다는 또 추측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 1급지 분담금 자체가 이렇게 배보다 100곱이 더 커져 버리니까 음마 아파트 상당히 지금 분담금 문제와 맞물려서 앞으로 하락 추세까지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강남 아파트의 이 상한가 어느 정도 그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강남구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45억인데 이번 달 22억 조금 이제 올라서고 있네요. 20억 정도로 이제 찍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갭이 한 23억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 평균 거래 금액이 23억 정도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선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당연히 음마와 같은 아파트들이 1억씩 떨어지니까 이거 떨어져도 1, 2천입니다. 많이 떨어져도 10배 이상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은 왜 사양길 같이 보이는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돈의 흐름이 첫 번째 역행되고 있고 두 번째 집중화되고 있고 세 번째 확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의 흐름이 역행되고 있고 집중화되고 있고 확대화되고 있다. 자, 도대체 어디로 지금 역행되고 있습니까? 부동산 매집이 이제는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충분히 흘러넘치는 유동성 가지고 집을 매집을 했는데 이제 못 하잖아요. 대출 막혀. 수익률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 집 사도 제대로 된 시세 차이가 안 나오고 있죠. 금리 부분도 이제 장담 못 합니다. 그리고 일단 물고 갈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집을 정말 공격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요가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자, 이런 분위기가 급격하게 지금 유턴해서 금융 쪽으로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행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한쪽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반대쪽으로 흘러버리면 이쪽으로 흘렀던 요 세력들은 굉장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탯을 엄청나게 잘 쌓아놨는데 이게 갑자기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도대체 또 어디로 현금은 집중화되고 있는가? 수익이 가장 잘 날 수 있는 곳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수익이라는 냄새, 이 스멜을 맡고 갑니다. 퍼센테이지 0.00001%라도 확실하게 자기에게 수익이 떨어지는 곳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흐름 자체가 지금 부동산에서 금융 쪽으로 역행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부동산은 이제 나가리가 돼버렸으니까
금융 쪽으로 이제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제 현대차가 모든 주가가 지금 1% 코스피가 이제 하락하면서 많이 하락률을 보였는데 10%가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세가 확실하게 많죠. 이렇게 이게 10% 딩딩한 매도세보다는 확실히 유리한 파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곳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호재가 하나 터졌죠. 새만금에 무려 9조를 투자한다. AI 산업, 또 자동차, 로봇. 현대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 자동차 만드는 곳이 아니라 로봇 사업으로 아마 모멘텀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 심리들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 이렇게 현금 흐름은 수익의 극대화를 쫓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쫓아야 할 이 현금 흐름의 집중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코스피가 1% 마이너스 됐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7조 가까이 팔았어요. 와, 이렇게 되면 이 코스피 완전히 그냥 붕괴가 된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1%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 개인이 다 받아준 거죠. 개인이 무슨 마음으로? 기대 심리 때문에. 이게 과열이라고 부르지만 워낙에 코스피가 지금 디밸류에이션, 평가절하가 됐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게 고점이다, 앞으로 거품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아니 그동안 올랐던 적이 있어야지 고점이라 말할 수 있지. 계속 내리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기업의 가치 평가가 재점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코스닥만 보더라도 지금 오히려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어젯밤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보십시오. 연일 지금 폭락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M7이라고 불리는 그냥 엔비디아가 그냥 지뢰밭 역할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만 하면 그 주가는 거의 그냥 모든 주가가 그냥 죽상입니다. AI 가능성 있겠냐? 수익률 더 뺄 수 있겠냐? 거품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공포가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좀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 금융은 지금 관세 때문에 내상을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관세 무효 판결까지 났죠. 트럼프가 다시 재심 청구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돼서 나라 고가는 혼조세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자본은 랜딩 기어 절대로 안 내려요. 어떻게 해서든 계속 떠 있으려고 하지, 공중에. 누가 착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 자, 이렇게 자본, 돈의 흐름은 역행되고 집중화되고 또 확대화되고 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미국 자본이 한국으로 그 자금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어요. 물론 7조가 빠져나가는 어제 이 코스피의 대혼돈의 양상도 있었지만 워낙에 이게 순환 매도 비슷하게 팔고 확 들어오고, 팔고 훅 들어오고, 팔고 훅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어떤 메인스트림의 이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고 나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주식으로. 매일매일 빠지고 있는데 성악개미들 지금 비명소리, 아우성소리 가득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대량 매도 현상은 순환 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돌아가면서 판다는 거. 코스피 수익이 그만큼 이제 극대화되고 있다는 얘기. 차익 실현 때문에 팔고 나가고, 또 엔비디아 때문에 여러모로 반도체 거품이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아마 이런 또 공포도 딱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돈의 흐름은 부동산을 철저하게 지금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자체가 지금 수익화되기 어렵죠.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거의 궁지에 몰렸는데, 그만큼 자기들이 그동안 벌어왔던 걸 더 벌려고 했던 투기적인 어떤 스탠스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현금화하기 어려워요. 거래 절벽 아닙니까? 지금 서울 2,000건도 안 되는 2,000건 초반,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지금 거래량 나타내고 있고요. 차비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강남불패라는 말과 함께 다른 자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하고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또 일단은 들어오면 깃발 꽂아 놓으면 장기간 수익을 복리효과식으로 걷어갈 수 있다는 요 차비라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 여기 거래량이 거의 없는 곳인데 3억 3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남동 쪽 여기도 지금 3억 하락하고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이런 거래가 나오기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성북구 매물 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2172건에서 2200건으로 뭐 쑥 하고 좀 올라오고 있죠. 매물 현황, 거래량이죠. 거래량 보시면 확실하게 지금 300건에서 더 떨어져요 나가고 있습니다. 2월달 돼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이 규제가 이런 어떤 거래량을 계속적으로 지금 위축시키고 거래가도 좀 끌어내리고 매물도 늘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존 80%에서 40%로 혜택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1주택만 딱 혜택을 주고 비거주 1주택은 혜택을 없애버릴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계속되는 이런 좀 약간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 틈새들을 다 막겠다라는 지금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뭐 수익은 굉장히 수익화, 현금화, 차별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부담도 어마무시합니다. 패드 워치에서 나오는 금리 동결 퍼센테이지, 미국 당연히 금리 동결 하겠죠. 그렇게 되면 중립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 주담대 금리는 절대로 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콘크리트 같이 중립금리가 딱 지금 이거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갈수록 글로벌 금리의 압박은 심해지고 있고요. 자,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보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뭐 껑충 뛰고 있는 거고요. 대출금리는 4.24%로 전월 대비 0.05% 지금 상승하고 있다. 결국 미국 부동산도 5년 이내 최대 매물 추리할 만큼 지금 침체 구간에 있고, 주식, 채권, 코인, 자산 가치 이제 하락에 휘청거리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이 사양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이제 좀 매력이 없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확실한 규제, 그리고 자금의 흐름, 유동성 자체가 완전히 묶여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집값 조정기는 어느 때보다도 그 모멘텀이 가장 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2026년 다음 달 3월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음마아파트의 어떤 이 변화, 앞으로 강남 아파트 집값이 상당 부분 엄청난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부분도 어느 정도 건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최고 보유세 3주택자가 5%인데 1, 2%만 올려도 지금 6, 7%가 돼요. 그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 확실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번호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